지목하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젓가락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1시간만 늦었더라면 깨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됐었다고.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를 위협하는 이것. 몸에 보내는 질병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혼수 상태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급성 합병증과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끔찍한 합병증을 부르는 무서운 병이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환, 당뇨. 우리 몸속의 혈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천만 당뇨 시대, 소리 없이 오르는 혈당을 잡아라. 당뇨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먹어볼 거는 이 시리얼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 30g에다가 이제 우유를 좀 타가지고 먹을 거예요. 먹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전 공복 혈당부터 재봅니다. 네, 식전 혈당은 124가 나왔습니다. 아직 첫 번째 끼니여가지고 약을 아직 안 먹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무슨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당뇨 관련 채널에 요거를 이제 먹고 나가지고 어떻게 식후혈당이 나오는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 구독자들하고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기 씨 혹시 당뇨가 있으세요? 예. 제가 당뇨가 지금 현재 2형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네, 바지락 술집 먹기 전 혈당은 113이 나왔습니다. 좀 그래도 큼직하게 썰어낸 소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과메기를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양이 꽤 돼요. 민기 씨는 다양한 음식과 운동 전후의 혈당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어쩌다가 당뇨가 찾아왔을까요? 2019년도 한 7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더웠었는데 살이 갑자기 막 빠지더라고요. 한 20kg 정도 그때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럴까 해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고 나니까 혈당도 한 380 정도 나오고 당화혈색소가 이제 12.3%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병원 가서 재보니까. 그래서 바로 당뇨 확진 판정을 받고 인슐린 주사를 처음에 맞으면서 조절을 좀 했었죠. 혈당이 많이 높았었네요. 갑자기 당뇨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우울한 감정도 많이 생겼었고, 그때 당시에는 면이나 밥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이제 제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몸 상태가 된 거니까 되게 조금씩 먹어줘야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특히 힘들었던 게 이전에 먹었던 것처럼 막 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약을 복용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 진단 후 주변에선 의외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당뇨에 걸렸다고 하니까 본인도 오픈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나도 사실은 좀 당이 좀 있다. 아니면은 뭐 지금 공복장애나 뭐 내당능이 있는 상태다. 같이 또 이제 그분들하고 뭐 식단을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많이 좀 자기도 재달라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나서 재주고 막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또 싼 그건 아니어가지고 아주 뭐 그랬죠. 예. 최근 들어 당뇨 환자가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젊은 당뇨병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의 변화 때문인데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또 과도한 육류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의 주된 원인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기 씨도 90kg대의 몸무게였다네요. 그런데 당뇨 진단 직전에 체중 감소와 피로감이 심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걸 먹는 걸로 좀 푸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 라면 같은 거 그냥 2개 정도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약간 그 탄수화물 하이가 좀 오잖아요. 당뇨 걸리기 전까지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봉씩은 뭐 꾸준히 먹었다, 한 봉씩 이상은 꾸준히 먹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라면,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면은 탄수화물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탄수화물 식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더욱 빠르고 많이 올리게 됩니다. 또 나트륨 함량도 상당히 높은데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식욕을 증가시켜서 쉽게 과식을 하게 하고 식후 고혈당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스턴트 라면을 자주 먹는 사람은 고혈당의 가능성이 1.4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기 씨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삼겹살인가 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 지방을 좀 많이 늘려줘야지 아무래도 이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예.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단백질이랑 지방으로 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남들보다 양을 좀 더 올려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먹는 저탄고지 식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밥을 정말 조금 먹네요. 쌈 채소로 포만감을 채운다는 민기 씨. 이런 식단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을까요? 약으로 조절도 해주고 있고 식단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렇게 많이 튀지 않고 정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혈당이 되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실제로도 몸에 많이 무리가 가는 게 느껴지고 해서 그런 거 좀 막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재봐야지. 식후 30분 뒤 혈당을 재보는데요. 195가 나왔네요. 밥 먹고 나서인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나고 혈당 체크를 합니다. 이번엔 152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민기 씨는 매일 혈당 체크를 하며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래도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저 스스로도 약간 좀 이거를 좀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막 맘대로 먹고 막 해가지고 여기에 좀 몸이 계속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이걸 좋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잘 관리를 하면서 좀 살아야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당뇨.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포도당은 인슐린과 함께 혈관을 타고 에너지원을 쓰여야 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는 현상을 당뇨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 기준이 바로 공복 혈당인데 최소 8시간 금식 후 126 이상, 식후 2시간 후 혈당 200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때를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당화혈색소는 혈액 속에 있는 혈색소와 당이 결합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최근에 한 운동이나 음식 섭취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일정 기간 동안 혈당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중 3명이나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 당뇨라고 하는 환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440만 명인데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버린 당뇨 환자. 그런데 한국인이 당뇨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 동일 체형인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 크기가 약 12.3% 정도 작고 췌장의 기능에 있어서도 인슐린 분비 능력이 36.5% 정도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양인은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식사량도 적고 비만도가 낮음에도 동양인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약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48세 노인철 씨입니다. 아이고, 근데 드시는 약이 많아 보이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걸까요? 엄마 약 안 먹어? 아 먹어야지. 아유. 빨리 와서 먹어요. 그래 알았어. 아유. 어머니도 약을 드시나 봐요.
아유, 약을 계속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냐. 근데 엄마는 4알밖에 안 먹네. 나는 9알 먹어, 9알. 아. 엄마는 한 20년 넘었어. 나는 이제 7년 됐는데, 7년. 또 잘 먹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오래됐어요, 당뇨가. 근데 아들까지 당뇨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2015년도에 그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당뇨병 진단에 놀랐다는 인철 씨. 운동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진단 받고 많이 놀랬죠, 사실. 그것도 40대 초반에.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그래갖고 약을 먹을까 말까 이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안 먹다가 근데 약을 먹고 피곤함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아들이 당뇨가 있다는 걸 생각을 좀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제가 당뇨가 이제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만 관리를 좀 제가 해봤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아들이 그런 게 물려받은 게 아닌가 하고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어머니에 이어 인철 씨에게도 당뇨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한 20년간을 맨날 술 마시다가 이제 끊은 지는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술, 담배를 끊은 지가. 그때는 정신없이 그렇게 술과 담배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후로 배우 일을 하면서 그 식습관 자체가 더 무너진 건 사실이죠. 제때 밥을 못 먹고 대부분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당치수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당뇨 진단 이후에 다리가 저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심각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당뇨 이후로 이 다리 보면은 이게 지금 안 나요. 이거 3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3개월째. 막 긁으면은 막 피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무정 같은 경우는 간질간질 하면 끝인데 이거는 고름까지 나오고 막 상처가 썩어가는 그런 느낌. 이게 당뇨랑 연관이 있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발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아 인철 씨는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고 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중엔 혼수 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급성 합병증과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부위에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이죠. 당뇨가 있는데도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바로 몸의 신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합병증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인철 씨. 바로 탄산음료를 자주 먹는 겁니다. 콜라 먹는다고 뭐 더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콜라 한 잔 먹으면은 시원하고 그 딱 내려가는 그 느낌이 좋아요. 또 달고. 인철 씨 집에는 항상 탄산음료와 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반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현장 유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관리하는 게 귀찮아진 거죠. 현재 내가 뭐 건강 관리는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당뇨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야지. 이거 뭐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고 배달 음식을 찾는 인철 씨. 엄마, 점심시간인데 뭐 시켜 먹어야 되지 않겠어? 아유, 엄마 뭐 먹을래? 아, 당도 심한데 무슨 또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그래. 당도 안 좋은데 무슨 배달 음식이야. 내가 좀 그냥 집에서 밥 차려줄 때는 그냥 먹어. 아유, 얼마나 산다고 땡기는 거 먹어야지. 아, 당이 안 좋으니까 하는 얘기지.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인철 씨는 꿋꿋하게 배달 음식을 시키고 맙니다. 면 종류는 자우지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 오늘 인철 씨가 시킨 배달 음식은 짜장면인데요. 조정 좀. 더 만질까 그래. 왜 여기 와서 엄마 볶음밥 시켰지? 어머니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집에서 해서 좀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너무 속상해 어떤 때는요.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 에휴. 천천히 먹는 어머니와 달리 인철 씨는 벌써 식사를 마쳤습니다. 크게 먹니 매번 그냥 진짜 걱정된다. 좀 천천히 먹었으면 좋겠다 정말. 인철 씨가 평소 즐겨 먹는 면과 빵은 모두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당뇨 환자는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하지 않나요?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거치는 동안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액으로 흡수가 된 후에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이 내장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혈액 중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이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 또한 과다 분비되고요. 그러면 다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름진 짜장면을 먹고 나니 상큼한 과일이 생각나는 걸까요? 디저트로 과일을 챙겨 텔레비전 앞으로 가는데요.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괜찮을까요? 식사 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일에도 단맛을 내는 과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당이 위 속에서 정체되고 또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복부 팽만과 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사 후 최대 2시간이 지난 후에 먹는 것이 좋고요. 적정 섭취량을 지켜서 먹어야 합니다. 아이고, 몸이 점점 눕는 게 불안하더니 결국 잠이 듭니다. 식후 낮잠의 유혹에 빠진 인철 씨. 야 인철아 일어나. 먹자마자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해. 나가서 운동하자. 얼른. 얼른 자면 안 돼. 자꾸 먹고 자고 살만 쪄. 얼른 나가자 우리. 식사 후 산책을 꼭 한다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몸을 일으킨 인철 씨. 어머니는 아들이 같이 조금이라도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혈당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당뇨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바란다면 아들도 당뇨 좀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많이 노력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나도 얘기 들었으니까 잘 고칠게. 노력할게. 아유, 고마워 아들아. 정말 건강이 최고야 살면서. 사랑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당뇨가 쉽게 낫지 않는 인철 씨.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에 따른 혈당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건강을 자부하는 두 실험자를 모셨습니다. 등산을 자주 하고요. 평상시에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항상 많이 걷습니다. 하루에 10,000보씩. EMS 운동이라고 장비 차고 아주 짧게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또 식단까지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두 실험자의 공복 혈당부터 측정해 봤는데요. 남성 실험자 창범 씨는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여성 실험자 신예 씨도 재보는데 살짝 높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혈당 변화를 실험하기 위해 차려진 첫 번째 밥상. 우리에게 익숙한 반찬들이 많죠? 저도 집에서 자주 먹는 반찬들이 보이는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반찬이 맛있었는지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창범 씨.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셨네요. 식사를 끝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반면 평소처럼 천천히 식사 중인 신혜 씨. 진짜 잘 드시네요. 확연하게 다른 두 사람의 식사 속도. 신혜 씨는 적은 양을 천천히 먹고 15분 만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배가 엄청 불러. 다 드신 거예요? 네. 엄청 양이 엄청 적어서 소식을 하는데 오늘 되게 많이 먹어요. 네. 식사 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혈당을 재봤는데요. 예, 됐습니다. 신희 씨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창범 씨는 어떨까요? 무려 167입니다. 공복 혈당 94에서 식사 2시간 후 급격하게 혈당이 치솟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식을 먹은 후에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약 20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비만과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요즘 단짠 음식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단 음식과 짠 음식은 서로를 계속 찾게 만들고 식후 고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쉽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쉽게 올리고 또 만족감과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하는 그런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2시간 만에 치솟은 혈당이 말해주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은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높아도 140을 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식후 혈당 수치가 140을 넘고 식전과 비교했을 때 폭이 50 이상 나게 되면은 혈당의 그래프가요, 이 위로 치솟아 오른 운동화 바닥에 뾰족한 스파이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 역시 당뇨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있다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합니다. GI 지수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음식을 섭취하고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말하는데요.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GI 지수가 낮은 식품의 건강 식단으로 혈당 변화를 보겠습니다. 비트는 이제 무침 반찬일 거예요. 무침이요? 무침. 무생채처럼 GI 지수를 낮추려면은 그냥 가는 것보다는 씹는 게 좋아요. 당뇨 건강식을 만들 때 팁이 있을까요? 조리를 하실 때 식재료는 GI 지수가 낮은 것으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간 통곡물 밥이라던가 아니면 곤약미, 컬리플라워 쌀 같은 대체쌀을 이용하시거나 다양한 채소를 넣은 채소밥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버섯류를 많이 드시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니까 생선을 꼭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식품의 당뇨 건강 식단. 건강 식단이라고 해서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당뇨 건강 식단은 천천히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가지 찐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와. 아까
아까와 다르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창범 씨. 신일 씨도 당뇨 건강 밥상을 맛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총 30분간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먹었습니다. 아까는 다 드셨는데 네. 지금은 좀 느끼셨네요. 아, 이게 천천히 먹으니까 뭐 포만감도 많이 들고 배도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2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도 식후 혈당을 측정해 봐야겠죠? 아까 100 네, 완전 건강해졌는데요, 저. 건강식을 천천히 먹자 정상 범위로 떨어진 혈당 수치. 그렇다면 일반식을 먹고 혈당이 급격히 올랐던 창범 씨는 어떨까요? 세상에, 일반식을 먹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혈당 조절이 가능하네요.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건강한데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 또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올해 62세 추은실 씨입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럽고 뒷골도 엄청 많이 땡기면서 머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가까이 걸음을 그렇게 한 발짝 뛰는데 사물이 2개로 보이고 그릇들이 아주 여러 개로 막 보이고 겹쳐 보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저히 내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119 불러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MRI 찍은 결과 이렇게 보니까는 뇌경색에 가기 일부 직전. 검사 결과 뇌경색이 오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은실 씨. 그때는 막 울었죠. 막 난리. 아우, 난 그런 얘기하면 또 보니까 그때는 막 난리가 났었죠. 뭐 정말 우리 애들은 나 죽는 줄 알고. 아, 왜 이렇게 자꾸 정말 그때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죠. 이렇게 쓰러진 이유를 입원 중에 알게 됐습니다. 바로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70이고 당화 혈색소가 7.2%가 돼서 그때 너무 심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온 은실 씨. 그녀에게 당뇨병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백화점 안에 그 양복을 판매를 했었는데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 고객님들 응대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응대하는 중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밤에 또 끝나서 집에 와서 또 면, 국수, 빵 이런 거 먹고 이게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62까지 나왔어요. 몸무게가. 내 키에 62까지 엄청 5kg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은실 씨. 그렇다면 현재 공복 혈당은 어떨까요? 정상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쉽게 뭐 외부에도 잘 나가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힘들지 않다는 거 하고 피로감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 하고 얼마든지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 그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당뇨 진단 이후 가장 먼저 바꾼 식습관.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던 은실 씨는 과감하게 간식부터 바꾸었습니다. 혹시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먹는 간식인데 요즘 덥잖아요. 여름이라서. 그럴 때마다 저는 오이를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이를 껍질째 먹고 있어요. 오이는 섬유질이 많아서 포도당 흡수를 느리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칼로리도 낮으니까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돼요. 오이와 함께 먹는 달걀에도 당뇨 환자에게 도움되는 점이 있다는데요. 당뇨 환자는 일정한 혈당 유지를 위해 평소 탄수화물과 당분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를 줄이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섭취는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달걀을 드시게 되면 간식이 식사 사이 공복감을 줄여서 과식을 예방하고요. 또 혈당 유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초콜릿과 사탕같이 단 것을 좋아했던 은실 씨. 그녀가 건강 간식으로 바꾼 데에는 가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잔소리가 되게 심했어요. 초콜릿이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거를 다 숨겨놓고 제발 단 것 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딸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고 그때부터 제가 간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또 보여줄 게 있는데요. 칼로리 계산기 표예요. 요 칼로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칼로리 높은 음식은 제가 피해서 먹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좀 낮은 음식은 제가 식단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은실 씨는 당뇨 진단 이후 체계적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고 은실 씨가 부엌에서 연근을 손질하는데요. 연근을 밥에 올리네요. 연근에 식이섬유도 많아서 인슐린 분비도 촉진시켜주고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 속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줘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을 준대요. 어머, 잘 됐다. 당뇨 진단 이후 흰쌀밥이 아닌 잡곡, 연근, 굴같이 당뇨에 좋은 재료로 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실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반찬을 가져옵니다.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가 염분을 빼고 생으로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양파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까지 은실 씨만의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덧 익숙해진 건강 밥상. 오늘도 맛있게 드시네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잠시도 쉬지 않는데요. 밥을 먹고 나면 이제 포만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앉거나 아니면 누우면은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네요. 당뇨 진단 이후 생긴 또 하나의 습관, 바로 운동입니다.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 집에서도 쉽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밴드 안에 두 발을 놓고요. 밴드를 당기고 뒤로 허리를 제끼면서 허리를 곧바로 서게 하고 3초 후에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저도 해봐서 아는데 저게 은근히 힘들어요.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게 되면 배가 막 당기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팔에도 좀 힘이 들어가고 이게 근력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 어깨 스트레칭도 하는데요. 당뇨 환자에겐 근육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간식으로 자주 마신다는 이것. 이건 또 뭔가요? 이거 제가 당뇨 진단 후에요. 이거를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게 당뇨 영양식이에요. 이게 달달한 두유 맛인데요. 식사 대용으로도 먹고요. 또 간식으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당뇨 영양식은 어떤 건가요? 당뇨 영양식은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배합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충분한 영양소가 함유가 돼 있으면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식사 대용이나 간식용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에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당뇨 영양식에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3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M, P, B입니다. 첫 번째 M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말하는데요. 혈관에 쌓인 나쁜 물질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서 당뇨 환자에게는 필수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인데요. 이 당뇨 환자의 경우 체중 조절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 지방 섭취를 제한하거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P는 팔라티노스입니다. 이 팔라티노스는 달콤한 맛이 있어서 당뇨 환자들의 단맛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팔라티노스는 사탕수수에 함유가 되어 있는 천연 당 성분으로 설탕 대비 당 흡수 속도가 느려서 당뇨 환자들을 위한 감미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과 비교해서 혈당 지수가 낮아서 이 팔라티노스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폭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B는 여주와 돼지 감자 등의 식물성 추출물입니다. 당뇨 영양식에는 피인슐린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여주와 또 이눌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돼지 감자가 함유가 돼 있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높아진 혈당 때문에 실명까지 할 뻔했다는 67세 김순자 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심했길래 실명 위험까지 겪은 걸까요? 10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혈당 수치가 250이 나와가지고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었거든요. 꽤 높은 수치였는데요. 특별히 뭐 아픈 데도 없고 별다른 증상도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요.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위기감이 느끼고 아 이거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잔병치레도 없었을 만큼 건강했던 순자 씨. 하지만 결국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험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5분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어요. 걷기 싫어가지고. 운동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흰쌀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혈당이 오르고 뱃살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리 없이 높아진 혈당으로 결국 합병증까지 생겼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TV 보는데 눈도 침침하고 뭐가 띈 것 같은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거울을 봤더니 눈에 하얗게 백대가 낀 것 같고 검은 물체가 눈앞에서 아른아른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당뇨병성 망막증이고 백내장 초기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당뇨로 인한 합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아,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제일 무서운 게 당뇨병은 합병증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확 바꾼 거예요. 쌀이 있으면 먹게 되니까 흰쌀을 일단 주위 사람들 전부 나눠주고 차도 없애고 걸어다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백내장 초기니까 지금 잡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최근 검사 결과 정상 수치에 가깝게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 역시 식단부터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침 간식으로 먹을 빵을 만들고 있거든요. 당뇨 있는데 빵 괜찮으세요? 아, 이거는요 밀가루하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라 괜찮아요. 찐 단호박을 으깬 후에 달걀과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어서 섞으면 반죽 완성. 단호박은 탄수화물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또 황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반죽을 붓고 찜기는 40분 정도 익혀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아우, 색깔이 정말 노릇노릇한데요. 보기에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채소로 만든 간식은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을 먹고 산책에 나선 순자 씨, 과격한 운동보단 걷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근데 이렇게 걷기 원래 자주 하세요? 제가 당뇨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어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근데 걷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손쉽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걷고 있어요. 당뇨 환자에게 걷기 운동이 좋은 이유가 있답니다. 혈당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몸속에 쌓인 지방 때문인데요. 운동을 통해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근육 안으로 포도당이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 감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데요. 이때 너무 센 강도의 운동은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을 유도해 순간적으로 혈당을 오르게 할 수 있어서 중강도 정도의 조깅, 빠르게 걷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리를 번갈아 가며 뻗어주는데요. 근육이 혈당을 많이 소모해 주는데 우리 몸에서 하체에 가장 근육이 많기 때문에 하체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 운동을 통해서도 혈당 관리를 하는 순자 씨. 따라하기도 쉬워서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후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식사 준비부터 합니다. 그런데 부엌 한편에 저게 뭔가요? 아, 곡물이군요. 귀리, 보리쌀, 바라현미, 작두콩, 검은콩 이렇게 들어갔어요. 흰쌀밥은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편했어요. 먹기는 좀 까칠하고 안 좋은데 먹고 났을 때 뭔가 병 치료를 했다는 느낌? 그 혈당 수치가 안 높아진다는 얘기죠. 흰쌀밥을 끊고 다른 곡물로만 밥을 짓는다는 순자 씨. 잡곡밥 너무 맛있죠. 역시나 밥의 양은 적습니다. 샐러드도 함께 준비하는데요. 과일에는 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30인 저당 식품이라서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곤드레 나물부터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까지 순자 씨만의 혈당 잡는 밥상 완성!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왜 샐러드만 드세요? 당뇨는 식사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채소,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도 생겨서 먹는 밥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재료부터 먹는 방법까지 제대로 혈당 잡는 식사입니다. 식사 후 입이 심심할 때 찾는다는 당뇨 영양식. 제가 당뇨 진단받고 혈당 관리를 위해서 마시고 있는 당뇨 영양식이에요. 아예 식사 대용으로 마셔도 되고 밥량을 줄이고 밥 먹은 후에 마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뇨 영양식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땐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식사와 함께 드실 때는 기본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여서 섭취하신 후에 당뇨 영양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임산부 또 수유부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건강한 삶을 찾은 순자 씨. 그녀가 앞으로 꿈꾸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건강해져서 뭐 하고 싶은 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다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아무튼 뭔가 꼭 이루고 싶어요. 그 뭔가는 이제 말 안 해주죠. 소리 없이 찾아와 합병증을 유발해 일상을 무너뜨리는 당뇨. 꾸준한 관리로 혈당 잡고 건강한 노후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채널 A